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주최국인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습니다. 정상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회의에 참석했고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한국 캄보디아 정상회담 그리고 10일 만찬 공연 중에 훈센 총리와 기획말을 하기도 하는 등 밀접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안상훈 수석님, 훈센 총리가 확진 소식 후에 대통령과 여사에게 어떤 조치 취하셨습니까? 국정기획수석입니다. 제가 나올 때 저도 언론을 통해서 확진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검사를 하시는지 격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못 하셨나요? 아마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G20 일정 진행하는데 문제 없으신지 그대로 일정 진행하는지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요. 보도에서는 바이든, 리커창, 마크롱, 캐나다 총리, 러시아 외무장관도 접촉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어떤 조치 취하실 건지 질병관리청과 상의하셨는지 이런 부분 전혀 지금 확인 안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정회 전까지 말씀 주시도록 하십시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 일정으로 캄보디아의 의료원을 방문했죠. 의료진들과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황이고요. 김건희 여사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면역력이 취약한 소아 입원 환자와 이야기를 하는 사진 보입니다. 수석님, 의료기관에서 김건희 여사 노마스크는 문제 없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누가 얘기할 수 있죠? 현장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확인 안 하셨나요, 아직? 확인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대체 대통령실은 무슨 일을 하는 대통령실입니까? 대통령실은 지금 여사와 대통령이 순방 중입니다. 예결위 상황에서 질의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런 질문까지 나오리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의료기관에서 여사의 활동, 행보에 대해서 캄보디아와 충분히 협의가 된 것인지 꼭 확인해서 오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부 차관님, 베트남 총리가 캄보디아 병원 방문했을 11월 9일 사진인데요. 베트남 총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네요. 김건희 여사는 착용하지 않고 베트남 총리는 병원 방문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교부 차원에서 해당 사안 사전에 캄보디아 당국 그리고 의료원과 양해 구했나요? 네, 저한역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국무위원들은 도대체 뭘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 무능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감염병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여사께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의료기관 방문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놀랄 일인 것이죠. 의학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 가셔서 이런 행보를 했는데 문제에 대해서 사태 파악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번 국무위원들에게 매우 실망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화면 보시죠. OECD 주요 국가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입니다. 대부분 국가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했죠. 우리나라가 마스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의 세계 최고로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근데 모든 나라에서 실외 마스크는 해제했지만 의료시설 마스크 착용은 다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시대에 면역력이 취약한 입원 환자 만날 때는 당연히 의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의료기관 방문, 마스크 미착용 매우 부적절하고요. 여사의 비공개 일정이 대통령의 공식 일정보다 언론에 더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신 거라고 보입니다. 차관님,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순방과 해외 외교는 상대 국가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직언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외교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노력하시겠습니까?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수석님?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발 당부 부탁드립니다. 어제 예결위 질의에서요.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 MBC 배제한 것을 지적하자 정무수석이 좋게 생각합시다
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죠. 근데 오늘 언론에 따르면요. 대통령 전용기에서 특정 언론사, 특정 기자 2명만 따로 불러서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수석님, 왜 두 언론사의 기자만 불렀는지 파악하셨나요? 평소 친분이 있는 기자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친분이 있는 기자들만 따로 불러서 대통령 전용기에서 1시간가량 면담하시는 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대통령 전용기를 타보는데 대통령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그런 사람들은 부르셔서 뭐 이야기를 나누곤 하십니다. 그럼 앞으로 대통령께 친분이 있는 기자만 따로 불러서 계속 그렇게 면담하시는 거를 권장하실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실 예정이십니까? 뭐 적절히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통령께서 잘못된 판단을 하실 때는 직원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발 좀 여기 있는 대통령실 직원들 그리고 국무위원분들 직원 좀 해주십시오. 대통령이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한 윤석열 정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신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본 위원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행동은 그냥 개인의 행동이 아니고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큰 영향과 메시지를 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에 갇힌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대통령께 꼭 직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유가족과의 비공개 만남을 했습니다. 유가족들 분들은 이구동성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게 우리 아이가, 우리 가족이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구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생명의 불이 꺼져갔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사망 장소는 어디고 사고 장소인지 아니면 CPR 받다 사망했는지 구급차 이송 과정에서 사망했는지 병원 도착 후에 사망했는지 유가족들도 알지 못합니다.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아무도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행안부 장관님, 지금 특수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현장 CCTV 등 모든 자료가 수사 관리되고 있죠. 네. 우리 사망한 가족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사망했는지 유가족들이 국가에 질의한다면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여기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은 좀 자세하게 확인 가능한 것도 있고요. 일정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최선을 네. 노력을 해서 네, 사실 네. 확인해 주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의 많은 영상들 그리고 소방 구급 요원의 바디캠, 예. 경찰의 과학수사본부 등을 포함해서 현장의 실시간 상황들 다 기록되고 보존되어 있는 거 맞죠? 예, 아마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찰청이 금년 3월에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재난 대응 훈련을 시행했는데 재난 희생자 신원 확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서 재난 희생자 신원 확인팀 86명을 발족했다라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장관님, 사건 당일날 모의 훈련처럼 국가수의 지원 협조가 되었나요? 네, 그 무슨 말씀이신지. 국가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사건 당일 현장에 국가수의 협력 요청하셨나고요? 당일에요? 예. 아마 당일은 모르겠고 아마 그 다음 날 아마 바로 현장 검증이나 이런 게 국가수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히 모르시죠? 현장 당일날 국가수의 요청이 없었습니다. 경찰에서 과학수사본부만 갔었거든요. 왜 하지 않았을까요? 평소에는 모의훈련 같이 했는데. 좀 판단 누락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현장 조사 그리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현재 분석 중이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국가수가 동원되지 않았는데 법의학적인 부분에서의 패싱된 건 없는지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자세한 경위와 그런 것들 한번 제가 따로 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법의학자들은 대형 재해에 대비한 국가수 프로토콜이 있는데 작동하지 않아서 매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유가족 대다수가 이미 장례를 치르고 사망자에 대해 남은 정보는 지금으로서는 시체 검안서 그리고 구급 이송 기록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체 검안서를 보면요. 유가족의 검안서를 봤더니 질식, 압사 이게 사인이고요. 단순 기록밖에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망 시간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상민 장관님 그리고 한동훈 장관님께 같이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사후 법의학적 검시 체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형 재난에서 현재 검시 체계는 우리나라 너무 후진적이거든요. 12구 참사에서도 시신에 대한 검시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시신 얼굴만 확인하고 장례를 곧바로 해버리는 졸속 약식의 과정에 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유가족들은 대부분 정서적인 이유로 부검을 원치 않죠. 그런데 시신을 감정하고 검시하는 방법에는 단순히 부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시신을 손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엑스레이나 CT 촬영 그리고 혈액 검사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검시 과정에서 법의학 전문가가 현장에 배석을 해서 경찰, 검찰 동석한 상황에서 검시를 진행하고 검시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검시 과정에서 법의학자가 패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수에 있는 CT가 활용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 한동훈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검찰이 하는 검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 유무, 특히 예를 들어 가지고 살인이라든가 이런 고의 범죄 유무를 밝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피해자들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족들 입장이라든가 고려했었을 때 신속한 검시를 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드리는 게 가장 우선적이었던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보완되면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보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 말씀드리냐면요. 자세하게 의학적 기록이 남지 않는다면 유가족들이 우리의 아이가 어느 부위가 골절됐는지, 어느 장기가 손상됐는지, 흉부, 복부에 출혈은 없는지, 음주 상태는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원인 규명, 사망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법원의 판단에만 맡겨지는 게 아니라 법의학적인 역할 그리고 국가수의 그런 검시에서의 선진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상민 장관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의원님 정말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온 자녀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제가 최우선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님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예, 대구의 지하철 탐사, 삼풍 백화점 붕괴, 그리고 성수대교 참사, 세월호. 우리나라의 여러 재난을 통해서 재난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위한 시체 검안 시스템이 전문적으로 이제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사인 규명, 그리고 예방 가능한 재난 참사에 대한 통합적 체계적인 접근 위해서 제도 개선하고 사회적 재난, 더 이상 재난의 위험한 나라가 아닌 안전한 나라 구축에 다 같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방청 남화영 차장님. 네. 소방노조에서 이번에 이상민 장관님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하면서 사퇴 요구했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요구가 나온 이유,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소방 내부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소방 노조 활동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답변 드리는 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위기도 어떤지 파악하셨어요? 소방 내부의 분위기?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뭐 일부 현장에 참여한 대원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동요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청장 직무대행께서는 이 노조의 성명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제가 동의한다고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의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동의 안 하는 것도 아니시죠? 저는 뭐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이번에 이제 현장 활동한 대원들이 현장에서 각자 맡은 바대로 그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만 저는 예, 인정할 현장에 따름입니다. 동원된 이 소방 대원들 심리 상태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인원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죠? 이번에 저희들이 긴급 심리 지원을 저희들이 한 1,219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예, 고위험군은 그러니까 고위험군이 28명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네네. 모두 서울소방본부 소속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 투입돼서 가장
오랫동안 참담한 장면들 목격하고 구조했던 대원들입니다. 이분들 지금 치료받으면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또 출동을 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고위험군이어서 심리치료랑 정신과 진료 받으면서 다시 현장에 또 투입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청장님 문제의식은 갖고 계십니까? 네, 예. 그래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님,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고 PTSD에 노출된 우리 대원들이 또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신속히 소방청장님과 협의해서 소방공무원 특별휴가 규정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난 8월 달에 제가 소방공무원과 현장 간담회를 하고 참혹한 그 현장에 화재 진압을 갔다 온 소방관의 경우에는 심리안정 특별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부적 지시를 내렸고요. 복무 규정을 개정할 때 조속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방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매우 가라앉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무자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만 이어진다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무원들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뚜렷한 방향만 제시해 주시고 명확히 책임만 져주면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책임져야 할 분이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면 한없이 이런 가벼운 말을 읊어댈 때 무거운 죄책감과 책임감을 안고 있는 소방관들, 경찰관들, 일선 공무원들은 기를 쓰고 가장 최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대통령실 국무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말의 무게를 생각해 주시고 공직자들과 국민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우리 신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신 의원님 질의 중에 국가수와 협력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아마 이 답변이 행안부 장관님보다는 경찰청장이 답변을 뭔가 하고자 하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한 것 같은데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딱히 그렇지는 않은데 당시 이제 저희가 사고 이후에 제일 중점을 뒀던 것은 신속한 신원 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 과학수사요원 한 208명인가를 투입해서 마지막 최종 40시간쯤 됐을 때 전원 신원 확인을 했고 유가족과의 연계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과수는 협업을 하지 않고 과학수사 요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했다 이런 말씀이죠? 네, 실질적으로 신원 확인을 한 건 저희 과학수사 요원들이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정부 측 우리 의원들께서 아마 지금 계속된 질의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기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